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계엄 때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새벽 3시 반이 지나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피고 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조사 후 심 전 총장은 어제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나눈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고 조서 열람만 5시간 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도 곧 부를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소 관련해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며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고 특검 출범 후 재구속됐습니다. 이 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돼 오늘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는지 등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대검,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팀 호출, 교정본부 수용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러들였던 국무위원 6명 가운데 1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전 총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을 때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1시 반에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JTBC는 김 여사 수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통화들이 결국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었는지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통화는 지난해 10월 10일 심 총장이 김 전 수석에게 12분 32초 동안 통화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전 수석은 심 총장에게 전화해 통화가 11분 36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고 창원지검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 총장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임 초기 김 전 수석과 인사 차원에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논의할 수 없고 공천 개입 사건은 오히려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소 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시점과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한 시점이 일부 겹치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신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엔 수사 방해 의혹까지 포함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차 정책 등에 대해 얘기했을 뿐 사건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사차 전화를 10분 넘게, 그것도 이례적으로 비화폰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거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것도 이 비화폰 때문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하순 임기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초기인 10월 민정수석과 인사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 얘기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통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업무 연락처가 아닌 비화폰을 사용한 통화 방식도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건 총장의 비화폰 사용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던 경찰은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번 모두 반려했습니다.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 없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라. 범죄 고의가 있냐 번번이 이유가 달랐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를 장악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라 영장 반려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성훈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 경호처는 경찰과 검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협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건 대선 직전으로 최근 일이라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은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통화뿐 아니라 내란 국면의 모든 비화폰 통화를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